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다 이해는 갑니다. 얘들을 이제 아시면 되는데, 일단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이고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두 번째네요. 조력 에너지가 세 번째. 태양 에너지 때문에 대부분의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빛이 나오죠. 근데 그 태양 빛이 사실 사방팔방으로 퍼져요. 그 중에 한 줄기가 지구로 오는 거야. 극히 일부가 지구로 유입되는데 그 양이 지구 시스템에서 전체 99.9%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태양 에너지 때문에 구름도 발생하고 날씨 변화도 생기고요. 이게 태풍이 가진 에너지가 엄청나잖아. 근데 그런 건 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대기 순환 이런 거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바람 불고 이런 거 태양 때문에 생기는 거. 바람 불고 막 한쪽이 가열이 많이 되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바람 불고 비 내리고 막 이러다 보면 풍화 침식 작용도 결국 알고 보면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고, 해수 순환, 생물권에서 뭐 광합성 이거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지구 내부 에너지, 근데 뭐 지진이 생긴다던가 화산 폭발이 생긴다던가 이거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지구 내부에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게 붕괴될 때 방출되는 열이 있습니까? 지구 내부에 있는 뭐 우라늄이나 뭐 이런 게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붕괴되면서 방출되는 열과 지구 초기 형성 과정에서 온도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 내부에는 그 열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구가 이제 뭐 대륙이 이동한다던가 아니면 뭐 화산 폭발된다던가 지진이 생긴다던가 그런 건 지구 내부 에너지.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조력 에너지는 주로 달의 인력에 의해서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건데, 달이 있으면 물이 달 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반대편도 부풀긴 해, 사실은. 왜냐면 이제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가 섬이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면 섬이 이렇게 물 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밀물이 되는 거고, 자전하다 이렇게 빠져나와, 섬이. 그럼 썰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밀물, 썰물 때문에 갯벌도 생기고, 그 갯벌의 생태계도 막 생기고요. 그러니까 조력 에너지도 지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예. 자, 아무튼 지구 내부 에너지는 멘틀 대류를 일으킬 수 있고, 판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지진과 화산 활동 이런 거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산 운동은 이제 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운동 이런 거 일으킬 수 있고,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달이 더 가깝기 때문에 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태양보다는. 그래서 밀물, 썰물 일으키고, 해안 지역의 침식이나 퇴적작용을 일으켜서 지형 변화를 일으킨다. 또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일으켜서 갯벌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밀물, 썰물이 자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해양 생태계 생물들이 육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빠졌다가 뭐 거기에 적응하다가 그런 식으로 육지로 이제 점차 확대된 겁니다.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 일단은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고 태양이 훨씬 크거든요, 지구보다. 그래서 지구에 오는 빛이 나란하게 와요, 나란하게. 그러니까 나란하게 옵니다. 태양이 훨씬 크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나란하게 와요. 근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도가 낮은 적도 지방은 이렇게 90도로 수직으로 빛을 많이 쪼여지게 되고, 중위도 지방은 이렇게 약간 비껴가게 되고, 고위도 지방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빛이. 그러니까 여기가 에너지가 적고 여기 에너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구가 둥그니까. 그래서 이제 적도 지방은 온도가 높고, 예, 고위도 지방, 이제 극지방은 이제 온도가 낮죠. 그런데 이제 그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도가 더 극지방보다 많기는 많아도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적도 지방은 에너지가 남습니다. 에너지가 남아. 근데 극지방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요.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그 에너지가 부족한데, 대기와 해수가 순환을 하면서 여기 남는 애를 여기 모자란 애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평형을 이룹니다. 에너지 평형을. 그나마 이 순환이 있기 때문에 적도가 좀 덜 더운 거고, 그것도 없으면 엄청 더운 겁니다. 극지방은 좀 덜 추운 겁니다. 그런 이제 흐름이 있다.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자, 일단 이제 물이 순환을 하는데, 물이 순환하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그래서 그 태양 에너지 받아서 증발이 되잖아요. 이 바다에서 증발되는 게 320만큼이 증발되고, 육지에서 60만큼 증발되면 합쳐가지고 380만큼이 들어오는 거죠. 대기 중으로. 그러면 들어오는 게 380이면 나가는 것도 380이어야 돼요. 바다에 떨어지는 강수가 287이고 284고, 육지로 이동해 가지고 떨어지는 게 96이야. 두 개 더하면은 380 나오죠. 그쵸? 예. 그리고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육지를 기준으로 하면 육지에 떨어지는 강수량이 96이고, 그냥 육지에 있다가 증발되는 게 60이잖아요. 그럼 빼면은 36만큼은 지하수와 하천수로 바다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도 96만큼 들어와서 96만큼 나가는 겁니다. 바다를 기준으로 보면은 바다에 떨어지는 게 강수량이 284고, 그러니까 36이니까 합치면은 320이잖아요. 그렇죠? 320 증발됩니다.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근데 순환하면서 에너지도 같이 순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하는 거고, 이게 물방울이 돼서 이렇게 강수가 일어날 때는 사실 에너지가 방출이 일어나거든요. 아무튼 에너지도 같이 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계산하는 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물의 순환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고, 뭐 이렇게 증발되고 뭐 방출되고 이러면서도 순환을 한다. 물 순환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구나. 물이 순환하면서 에너지도 같이 순환하는 겁니다. 에너지도. 그 다음에 기상현상 일으키기도 하고, 흐르는 물, 유수에 의해서 이렇게 지표가 변화되기도 하죠. 그런 것도 뭐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지하수가 이제 그 석회동굴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빙하도 사실 흘러가요. 고체긴 해도 얘가 흘러갑니다. 고체도 흘러가면서 지표를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도 잠깐만요. 하천이나 바닷물은 수중 생태계 서식처가 되고, 지표로 스며들어서 그런 물은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주죠. 광합성하는데
필요하죠. 그래서 생명활동 유지에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에서는 탄산염이라는 형태로 있는데, 탄산염이 주로 이제 탄산칼슘을 있어요. 탄산칼슘. 여기 C가 탄소잖아. C가 탄소. 그 탄소 직권에 주로 석회암 형태로 있는데 탄산칼슘 형태로 있고요.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말하는 겁니다. 석탄, 석유에도 탄소가 있어요. 기권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CO2 탄소가 있죠. 그게 이제 수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탄산이온, 요게 탄산이온인데 탄산이온 형태로 물에 녹아 있고, 근데 생물들도 유기물 형태로 탄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하나 있지 않나? 여기 볼게요. 하나 넘겨서. 자, 그러니까 공기 중에 뭐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CH4, 메테인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게 이건 기권에 있는 거고, 요런 게 이제 광합성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생물권으로. 근데 생물권에서 이제 호흡하고 이러면 다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기권으로 갈 수 있죠. 생물의 호흡은 생물권에서 이산화탄소 기권으로 이동시키는 거고요.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 생물들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묻혀요. 그러면 화석연료가 되는 건데, 화석연료는 직권입니다. 직권. 그걸 캐다가 다시 막 태워.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기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다에 녹아요. 녹으면은 수권으로 가고, 수권에서는 이제 탄산이온 형태. 근데 이런 게 칼슘 이온 이런 거랑 만나면은 앙금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라앉거나 직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게 다시 생물권, 이제 조개 껍데기 같은 것도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개 껍데기 이런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저 탄산염으로 퇴적된다. 근데 그랬다가 이게 화산 폭발할 때 요런 게 다시 이산화탄소로 또 나와요. 탄산칼슘이 이제 뭐 이런 탄산칼슘이 있는 게 용해돼 가지고 수권으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다. 탄소 순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설명한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물도 순환하고 있고요. 탄소도 순환하고 있어요. 물질의 순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이거는 이제 예시를 읽고, 이거는 어느 건과 어느 건의 상호작용이다. 이런 거 알아차리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전선이라고 하는 게 원래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해류는 바람이 불어서 수권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고, 엘니뇨는 마찬가지로, 이거 엘니뇨는 나중에 나오는데, 무역풍이 약화가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풍이 약화돼서 수온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둘은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고, 바람이 불어서 직권이 돌멩이 같은 게 부서지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런 건 풍화작용 일어나는 거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고, 황사 이거는 이제 모래는 직권에 있는 애들이잖아. 모래 같은 게. 그런 게 기권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모래바람이 돼가지고 막 황사가 내리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읽어두시면은, 뭔지 이제 알 수 있지. 어느 정도는 알지, 그래도. 지식이 있으면. 뭘 또 해야 되겠나. 아무튼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은 증산작용이나 광합성, 호흡 이런 거는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읽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태풍은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이거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해수의 온도가 높으면은 그 해수에서 수증기가 증발해가지고 그게 이제 태풍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이게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태풍이고, 태풍은 이제 그 이렇게 뭐 뭔가 피해를 많이 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태풍이 적당히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에너지 전달이 잘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큰 피해를 줄 수는 있지. 넘겨보시면, 자, 해류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태풍 기권과 수권, 기체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기권과 수권 상호작용, 기권과 직권 상호작용. 바람 불어가지고 이 모래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날리다가 버섯바인데, 이게 모래는 높이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아래만 깎는 거야, 아래만. 그래서 버섯바위가 되는 거고, 황사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화산 분출되면 이제 직권에서 일어난 일이 기온을 낮춰요. 그러면은 그거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고요. 광합성과 호흡은 생물권과 기권. 뭐 바람이 불어서 종자를 이렇게 날려줄 수 있다. 그래서 산림 면적의 변화가 일어나면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는 기권과 수권, 직권과 수권. 이거는 해식동굴, 석회동굴, 지진, 해일. 이건 지진이 먼저 발생해서 해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직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수권과 생물권, 서식처 제공, 물과 염류 제공. 적조는, 적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플랑크톤인데, 이게 그 영양분이 너무 많아지는 게 부영양화예요. 뭐 부영양화가 일어나면 이 플랑크톤 수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근데 그러면은 얘네도 숨 쉬어야 되기 때문에 요 물에 있는 산소를 막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근처에 있는 물고기가 죽어요. 산소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것도 생물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고요. 화석연료, 이거는 생물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식물 뿌리가 풍화작용 일으킨다. 이런 건 이제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 준 거고, 생물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양분을 직권이 공급을 합니다. 그런 거 뭐 알 수 있지요. 자, 예제 보면, 식물이 매몰되어 화석연료가 되었다. 화석연료는 일단 직권이에요, 직권. 그래서 이건 생물권과 직권 상호작용이고, 석회암지대에 흐르는 지하수,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고, 열대 해상에서 따뜻한 해수가 증발하여 태풍이 발생하였다. 태풍은 어찌됐건 기상현상이기 때문에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래먼지, 이거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죠. 그쵸? 판단하시면 됩니다. 암석도 순환한다. 이렇게 암석도 암석 순환합니다. 자, 이런 것도 뭐 알아야 되나? 자, 아무튼 화성암이 그 퇴적물이 되죠. 풍화 침식 작용 받아서. 근데 그때는 뭐 유수의 흐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 원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퇴적암이 변성암이 되는 거는 지구 내부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해당하죠. 변성암이 마그마가 되는 것도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지구의 그 온도가 높아야지 되는 거니까. 각각의 에너지를 쓰면 되고,
또 질소도 순환을 합니다. 질소도. 예. 질소도 순환하는데 이거는 이제 질소도 순환해. 넘어갈게요. 얘는. 자,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좀 틀린 것만 좀 할게요. 4번에 2번. 예, 4번에 2번. 그러니까 이게 그 에너지 불균형 해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8번에 지권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경우 화산 활동이 있을 때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때 지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근데 동물의 호흡은 생물권이잖아요. 생물권. 지권이 아니잖아요. 이거 고르시면 안 되고, 광합성은 대기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지. 화석연료 연소 이거는 맞습니다. 예. 화석연료는 원래 지권에 있던 거야. 지권에 있는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돼서 이제 기권으로 가는 거죠. 기역 리을 고르시면 됩니다. 또 뭐 있나요 혹시? 9번에 1, 2번. 예. 화학적 침전에 의한 석회암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에 녹아 있다가 뭐 이렇게 칼슘 이온 뭐 이런 게 있다가 이런 게 결합을 해가지고 침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G 골라야겠네. G. 그 다음에 화석 연료 생성은 A고요. A. 생물권이 지권으로 가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용해는 2죠. 2 입니다. 또 있나요?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과 직권의 변화. 요거는 좀 할 게 많이 있는데. 정리하기로 좀 하겠습니다. 216조. 자, 하여튼 뭐 직권, 기권 뭐 이런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있는 시스템을 이제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해야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은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핵은 액체 상태고 내 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고요. 성층권은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고,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구분하고, 혼합층은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지고요. 이런 거 읽어보시고, 자, 요거 또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게 태양 에너지가 되겠고, 자, 이건 지구 내부 에너지. 태양과 뭐 인력에 의해 생긴다. 이거 조력 에너지. 자,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고요. 예,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평형. 지구 시스템에서 전체의 물의 양은 일정합니다. 예. 이게 순환이 되는데 그게 일정합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탄소의 주요 형태,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로 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예. 그래서 수권 탄산이온, 생물권 유기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읽어두시고 일단 여기까지 했네. 그 다음에 1번부터 10번까지만 일단 할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몇 번 틀렸죠? 9번에 생물의 확장 순서인데, 그러니까 A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요. A가 수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존층 생기고 나서 이제 지권으로 올라온 거고, 나중에 기권이 되는 거고요. 이게 그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게 지구가 발전한 순서예요? 이게 뭐 무슨 순서예요? 이거 네. 생물권이 그 존재하는 그런 순서죠. 그러니까 생물이 수권에서 생겨나서 오존층 생기고 나서 지권으로 올라오고, 나중에 진화 결과 이제 막 날아다니는 애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권까지 그 확장이 된 거죠. 생물권의 확장 순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하셔야 되고, 이거는 맞네요. 그 다음에 A층의 두께는, 이거는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지잖아. 그러니까 C층의 영향을 받는 게 맞지. 기권. 그 다음에 B층은 A층과 C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도 맞아요. 왜냐면 얘가 안정화층이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다 맞네. 5번 답이네요. 됐어요? 네. 요거는 좀 나중에 하고,